그림 그리기를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당신에게 봄입니다. 새로움이 가득한 이맘때가 되면 나를 위한 취미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게다가 여기저기 취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서 이 생각은 점점 더 간절해집니다. 또 이렇게 꽃을 보면 사진으로 찍어 남기기보다는 요거 멋지게 그림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도 들죠. 어쩌면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이 그림 그리기는 이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에 관심은 있는데 쉽사리 해보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 손.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흥미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분들도 손. 여러분, 딱 5가지만 해보세요. 이 영상이 보이니까 클릭해서 보시는 여러분들 많죠? 적어도 여러분은 그림에 관심 단계입니다. 이제 관심을 넘어서 이거 재밌는데 하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려볼게요. 저는 아직도 그림이 가끔 이렇게 실증나거나 재미가 떨어질 때 이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화방에 가보세요. 문구점이나 다이소나 이런 데 말고요. 화방입니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에서 모든 미술 도구를 살 수 있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가끔 오프라인 화방에 다녀오세요. 서울에는 홍대 앞에 호미화방, 그리고 고속터미널에 한가람 문구센터, 그리고 남대문 시장에 알파 문구가 있습니다. 이 3군데는 제가 자주 가는 곳이고요. 그 외에도 교보문고 하트렉스 화방 코너 등 대형 서점의 자체로 만든 화방 코너 등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또 따로 자주 가는 곳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 전문 화방과 그 다녀온 후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더 아시는 곳과 혹시 다른 지역에서 더 가볼 만한 화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방에 발을 딛는 순간 살짝 긴장할 겁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전문적인 곳이라 이게 좀 무시나 안 당할까 걱정도 되죠. 일단 들어서면요, 세상에 그림 도구가 이렇게 많다니 하면서 놀라실 겁니다. 걱정과 놀람에도 계속 이것저것 기웃대다가 보면요, 슬슬 익숙해지면서 도구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때가 자신감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미술 도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코끼리 다리가 아니라 코끼리 전부를 다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진지한 눈빛으로 여러분처럼 도구를 찾아보시는 분들을 또 가만히 보세요. 우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겠다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의 눈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에너지가 그냥 밝아요.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거기서 느끼는 그 동지애, 이게 아주 소중합니다. 화방을 나서는 순간 100% 이런 자아도취가 생깁니다. 나 좀 멋져. 그림 좀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림은 멘탈 게임이죠. 이런 자아도취가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화방에서 스케치북 하나와 연필만큼은 꼭 사세요. 그냥 나오지 마시고 고민하는 나를 위한 선물을 좀 해주세요. 그림은 종이와 펜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에 널린 게 종이와 펜인데 왜 사냐고요? 아이고,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고민하는 나에게 한번 선물해 주세요. 종이는 웬만하면 고급지로 만들어진 스케치북을 사시거나 이렇게 책처럼 묶여있는 저널북을 좀 사세요. 종이는 일단 2가지를 보세요. 사시는 종이 표지에 중량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150g 이상이면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300g을 자주 사용해요. 쉽게 보면 종이가 두껍다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이, 나는 잘 그리지도 못하는데 그냥 복사용지 같은 거면 됐지 뭘. 아이고, 내가 아무리 초보이고 연습이 필요하더라도 소중하니까, 내 그림은 유일하니까 고급지를 쓰시는 겁니다. 아유, 그 정도는 해주세요. 네? 종이의 중량이 높으면, 즉 두꺼우면 수채 물감으로 채색할 경우에 종이가 울거나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서 좋습니다. 또 하나의 표기가 있는데요. 종이 표면에 따라서 핫 프레스트, 콜드 프레스트, 러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중간이 제일 편해요. 콜드 프레스트 중목을 고르시면 웬만해서는 괜찮을 겁니다. 연필은요, 4B 이상을 쓰세요. 이 흑연의 물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B의 숫자가 높은 겁니다. 쉽게 보면 연필로 선을 그었을 때 진하면 숫자가 더 높다는 겁니다. 반대로 H 표시가 있는 걸 보셨죠? 이건 숫자가 높으면 딱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연필은 꽤 예뻐서 가지고 다닐 만한 게 좋습니다. 연필과 함께 라이노펜을 구입하셔도 좋은데요. 라이노펜 한 개만 만약에 사신다면 0.3mm가 적당하고 쓸만할 겁니다.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지고 싶다면 언제 쓸지 모르지만 만년필 하나 구입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주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거든요. 주머니 사정이 되시면 물감, 붓 등 이것저것 한번 구입해 보세요. 아직은 사치가 아니냐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사두면 언제라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꼭 두세요. 여러분, 그림 도구를 구입하는 건 최고의 동기부여입니다. 세 번째, 스케치북과 펜은 꼭 가지고 다녀 보세요. 딱히 아직 취미도 아니고 그릴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무겁게 가지고 다녀야 하냐고요? 입고 있는 옷과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자신을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는 사람.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한번 가지고 다녀 보세요. 카페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림 그리고 싶었던 적 있지 않으세요? 이 순간을 도구가 없어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딱 그 한 번이 여러분에게 그림에 흥미를 가지게 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죠. 손 가까운 곳에 있으면 뭐라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내 취미가 될지 안 될지는 내 손과 내 마음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예쁜 그림 파우치에 이 미술 도구를 가지고 다녀도 꽤 편하고 좋습니다. 그림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은 거추장스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게 그림인데 일상에서 이걸 알면 그림의 흥미를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딱 한 번 자신의 일상 속 장면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아유, 잘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림하면 화랑에 걸리는 전문가의 그림이나 고흐, 고갱, 피카소 등의 그림을 떠올리다 보니까 그림은 늘 저 안드로메다보다 더 먼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라고요? 자, 그림의 위치를 낙서하기 정도로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말이 낙서지 낙서도 값진 일상의 기록이 되기에 이게 충분합니다. 나중에 이걸 그림이라고 우기고 싶을 때가 올 거예요. 그만큼 그때는 자신감이 좀 생기는 거죠. 카페에서 커피잔을 그려도 좋고 또 그냥 놀고 있는 손을 그려도 좋고 가족의 얼굴을 그리면서 서로 히히덕거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좋습니다. 다만 의미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간단한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 한번 제목을 붙이고 날짜를 적고 여러분의 멋진 사인을 해서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이 순간에 생기는 마음을 잘 보세요. 나 좀 있어 보이는데. 다섯 번째, 인스타그램에서 그림 친구 작가들을 일단 마구마구 팔로우 하세요.
보는 것도 그림의 매력을 느끼는 좋은 방법입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그림을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은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체를 발견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렇게 그려도 꽤 느낌 있네. 누군가의 그림을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만만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림이 막막하고 어렵게 생각되었던 것은 그림에 대한 막연함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괜한 두려움이 가득했고 나하고는 좀 다른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팔로우한 다른 사람의 그림을 통해 이제는 알게 될 거예요.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아, 이런 사람도 그림을 그리는구나. 오호, 이렇게만 그려도 괜찮구나. 할 수 있고 하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서 어느새 여러분들 손에 연필을 들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인스타그램 검색에서 이 해시태그 하시고 펜드로잉이나 어반 스케치 등의 단어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림을 한눈에 우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5가지 어때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가까운 주변에 화방이 없으시다면 좀 더 작은 단위의 문구점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에서 앞서 말한 도구를 좀 구입하는 단계부터 해보세요. 취미를 갖고 싶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 5가지의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자,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하겠다고 마음먹게 된다면 저처럼 혼자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 같이 그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옆에 두세요. 동호회나 그림 친구를 만드는 겁니다. 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거예요. 제가 얼마 전 드로잉 친구들이라는 펜드로잉 동호회에 전시를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처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의 펜드로잉 작품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표현력에 감탄했었죠. 무엇보다도요, 이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에너지가 굉장히 밝았어요. 참, 여러분 책도 옆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들의 그림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이 책을 여러분 옆에 이렇게 두면요, 아무 때나 저를 불러내서 물어보고 답을 얻는 것과 같다니까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